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개념부터 확 바꿔야 됩니다.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계좌를 혹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식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종목을 매수를 하면 손해보고는 절대 못 파는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나야 파는 스타일입니다. 손실난 종목만 계속 보유가 남는 거예요. 종목을 사서 때로는 수익을 보고 매도해야 되고 때로는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매번 수익을 낼 수는 없으니 그럼 수익 낸 종목은 뭐 5% 10% 수익 나면 매도해버리니까 현금화 오고 그럼 마이너스 난 종목은 계속 추가 매수 물타기 하고 결국은 남는 거는 이런 계좌들만 남는 거죠. 66%, 40%, 39% 이런 식으로만 물려있는 종목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좌를 보유를 한다면 주식에 대한 개념부터 좀 확 바꿔야 됩니다. 종목을 많이 보유하면 안 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을 분산해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투자, 제도권에서 운영하는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철저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중을 약하게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점을 찍고 상승장으로 돌았을 때 상승장의 초입부터는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 많아질수록 자금이 분산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수익도 손실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수익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종목을 11종목을 보유를 한다면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구조 자체가.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고점에서 매수했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66%, 40%, 40%, 30% 되는 것들은 고점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보유 기간도 66%까지 빠질 때까지 보유 기간도 굉장히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늘어날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여기서 매수, 또 여기서 매수, 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있는 상태다. 비중에 관한 부분도 이거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고 종목을 많이 보유를 하려면 대형주의 몇 프로, 중형주의 몇 프로, 소형주의 몇 프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중도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수해서 수익 나면 매도, 수익 못 나면 홀딩, 수익 못 나면 홀딩 나중에 남는 거는 손실률 큰 종목만 남게 되는 거죠. 주식을 오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주식을 했느냐에 틀립니다. 주식 10년 차인데요. 좀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주식을 연차로 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60대, 70대는 다 재벌 회장이 돼 있어야죠. 60년을 70년을 살았는데 돈을 다 벌고 부자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을 하더라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주식을 한 사람과 아무 개념도 없이 5년, 10년을 한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유튜브나 어떤 매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많은 좋은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헌터 주식에 있는 자료들만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다 유료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계좌는 만들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폭이 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이 과연 어딘가 우리가 한번 보고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종목에서는 마이너스 66%입니다. 4,600원이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보세요.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죠. 고점 추격 매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할 당시에는 주가가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을 겁니다. 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주가가 저점 대비 몇 프로로 상승했습니까? 40, 5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좌를 봤을 때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스타일은 손해보고는 못 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단타로 접근하는 자리지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거나 결정 짓는 구간에서 손실이 난다 그러면 바로 컷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물리게 되는 거죠.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이너스 7,100 자 7,100원이면 여기네. 여기 구간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샀거나 여기 샀겠죠. 여기 샀다가 물렸다가 반등 줬을 때 매도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있다가 반등이 나와서 수익이 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본전가 오니까 또
수익 나겠지 하고 더 욕심 부리다가 또 못 팔고 내려온 것 같아요. 저점 대비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저점 대비. 자, 이렇게 상승한 종목을 고점에 따라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매수 자리를 한번 다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 포스코 스틸리온 97,200원입니다. 아이고, 여기 샀네요. 97,200원. 이 자리에서 샀네요. 여기 살려고 해도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를 더 먹겠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오니까 그대로 홀딩했고, 여기서도 손실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못 팔았죠.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이분은 손해보고는 못 파는 스타일입니다. 무조건 나는 매수하면 수익 또는 본전가까지는 와야 매도하는 스타일이지 절대 손해보고 못 파는 스타일. 이분은 정말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손실은 보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월급은 받고 싶은데 나는 일은 하기 싫어, 이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손해는 보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금을 하셔야 돼요. 예금을 하셔야 돼요. 이자를 받아야 돼요. 이자를. 채권 투자를 하시거나. 매수 자리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빠졌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왔으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탈출을 해야죠. 그런데 탈출을 안 해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밀려가지고 40% 손실이 납니다. 아이테이라는 종목인데 11,400 여기네요. 또 고점에 다 샀잖아요. 여기 고점에서. 자, 여기 상단, 하단 밴드가 여기잖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거 맞아요. 그럼 최소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상단에서는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차트 분석을 딱 할 때, 자, 상단에서는 무조건 사지 말자. 나는 무조건 손절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 내가 손절을 못 한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본인이 인지를 해야 돼요. 나는 손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여기는 중간 밴드만에서만 매수를 하더라도 밀렸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평단가가 다시 내려오면 이 구간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매도 기회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고점 라인에서 사버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고점 라인에서 사버리니까 이게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CU박스도 13,600원, 13,600원. 이 라인 좀 되겠는데, 아마 여기도 이제 추격 매수했네 보니까 요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추격 매수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은 단타 매매인데 정말 단타로만 접근해야 되는 라인에서 손절을 못하고 좀 끌려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CI테크는 그나마 좀 낫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고점에서 이런 라인에서 안 잡았기 때문에 요런 라인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이날 매수했다라 그러면 매도 기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매도 기회가. 계속 매도 기회를 주잖아요. 물렸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매도했다면. 물론 평단가를 조절을 해서 내려왔겠지만 평단가 기준으로 예상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그냥 좀 버티면 반등을 주기 때문에 계속 수익권에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준단 말이에요. 3,000원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계속 손실로 접어들지만은 이런 구간, 즉 하단 밴드, 고점 대비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중단 밴드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수 기회를 준다. 이런 라인들이 이탈할 때는 손절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8,430원. 중단에서 매수를 했잖아요. 평단가가.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자, 시장이 돌아서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8,400원까지는 한번 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매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버텨야 되는 게 있고 버티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단, 중단, 하단으로 봤을 때 상단에서 매수한 거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거는 버티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YTN이라는 종목은 그나마 이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나마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전환됐잖아요. 그죠?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라인들에서. 이 매수를 고점에서 하느냐, 중간 밴드에서 하느냐, 하단 밴드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나는 손절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손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중간 밴드나 하단 밴드를 노려라. 그리고 시간에 투자를 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생코라는 종목도 3,170원. 자, 이런 종목들은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버티면 수익으로 바로 전환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버티면. 고점과 중간 밴드, 하단 밴드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가지고 조금만 버티면, 물론 이렇게 깨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밴드들에서 다 하단 밴드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3,750원 뭐 이런 자리까지는 반등을 준단 말이에요. 3,500원까지도 반등을 주는 거고, 과거에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비중도 커요.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다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손절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손절을 하고 금액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 조금 말씀드렸죠. 상단, 중단, 하단에 있는 종목들 단기 매매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 뭐 하단 밴드에 사서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의 수익을 내서 수익이 100만 원 났다 그러면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100만 원치 손절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손실률을 줄여가고 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다 손절 쳐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전부 다 손실 안 보고 손해 안 보고 나는 피를 전혀 안 흘리고 수술을 할래.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수술을 하려면 피를 봐야 되는 거고 어차피 종목을 계좌를 한번 갈아보려면 지금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 손절을 필요합니다. 손절 없이 이거를 복구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천하의 주식 고수가 와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라. 내가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 계좌를 보면서 조금 느끼신 게 있으면 이분에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분은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이라도 주식을 계속 하실 거면 나는 고점에서는 절대 매수 안 한다 라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종목당 비중 내가 한 종목당 10%면 10%, 5%면 5%, 20%면 20% 딱 정해가지고 그 이상의 이상 추가 매수는 안 한다라는 나름의 원칙을 세우세요. 제가 이거 비중을 보니까 많은 종목에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익이 곧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비중이 적고요. 이러면은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해도 수익이 안 납니다. 내가 이번 투자에서 이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번에 꼭 기억을 하셔라.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제가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쓴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